나는 41살에 소개팅 앱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 비밀은 바로 메이크업이었다. 화장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 30대로 보였고, 그러다 보니 소개팅 앱에서 말을 거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의 남편이 바로 그 많은 남자들 중 하나였다. 남편과 첫 만남 때는 거의 민낯으로 나갔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나 싶었고, 화장하지 않은 내 모습도 좋아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부터는 달랐다. 이번엔 제대로 꼬셔야지. 마음을 먹고 풀 메이크업을 했다.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확 달라졌다. 그리고 15개월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다. 아마 내가 메이크업샵 원장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남편과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40대도 꾸미면 충분히 예뻐질 수 있다. 나의 이야기가 그 증거다. 올리브영 세일하면서 요즘 핫한 유튜버 신혜님의 신혜비비 겟해왔고요. 다 내돈내산입니다. 1호, 2호, 3호. 저는 샵이다 보니 세 가지 다 구매해왔고요. 그리고 요즘 국가유산청과 콜라보한 클리오의 매화빛 댕기도 같이 겟해왔습니다. 오늘 이걸로 제가 남편 만났을 때 데일리와 약간 풀메하고 나갔을 때의 느낌을 이 아이들로 말아볼게요. 얘부터 뜯어볼 거고요. 국가유산청 협업으로 제작되었대요. 짜잔. 어머, 너무 귀엽잖아. 근데 생각보다 이걸 제가 하고 갈 곳은 없을 것 같아요. 몹시 곱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짜라다라따. 영롱합니다. 요런 색깔들은 애교살에 쓰려고 샀고요. 굉장히 요즘 모브톤의 쿨톤? 약간 미지근한 요런 컬러가 필요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은 약간 이렇게 뽀용한 색깔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만했고요. 요 아이는 제가 알기론 제형이 좀 달라요. 볼터치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볼터치보다는 저는 눈에, 눈두덩이에 많이 씁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올데이 비비 1, 2, 3호 3개니까 스파츌라도 3개. 오늘 저희 남편과 만났을 때 메이크업을 어떻게 했는지 살짝 끼려드릴게. 새로운 식구들이 왔습니다. 1호가 엄청 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궁금했어요. 저는 좀 약간 까만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섞어서 하이라이터용이나 밝은 그 T존이나 이렇게 좀 얼굴을 밝혀주는데 쓸 거고요. 저는 한 23호 정도 되는 피부고요. 1호, 2호, 3호. 어젯밤에 온라인으로 엄청 품절 대란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1호가 생각보다 금방 품절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2호, 3호가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1호, 2호, 3호. 이런 느낌? 저한테는 3호가 맞는데 3호로 했을 때 제일 메이크업이 얼굴에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제형은 비비크림 치고는 처음엔 좀 촉촉하네요. 그리고 촉촉한 거에 비해 보송보송해집니다. 1호는 아까 처음에 발랐더니 좀 약간 픽싱력이 좀 있어요. 이렇게 펴발랐을 때는 이런 느낌. 저희 매장은 자연광이고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똥똥한 퍼프 스파츌라도 3개나 생겼습니다. 하나는 들고 다니고 하나는 매장에서 쓰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굴에 닿는 면이라 날카로운 데는 없는지 만져보는 중이에요. 엄청 뚱뚱해요. 그리고 안에가 좀 폭신폭신합니다. 이 부분은 얼굴 이렇게 코 옆에 바르기 좋을 것 같고요. 넓은 면적으로 팡팡팡팡 하기 좋을 것 같아요.
40살 넘어서 소개팅 어플로 남편 만나서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40이 넘어도 소개팅 어플에서 먹힐 수 있었던 메이크업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약간 사진으로 사기치기 제 주 전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메이크업을 처음부터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는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화장을 기초를 많이 바르지 않아요. 기초를 너무 많이 발라놓으면 그게 꾸덕하게 내지는 막이 생겨서 이제 메이크업을 받는다고 하면 손님들이 비싼 돈 주고 메이크업을 받는 거니까 집에 있는 온갖 좋은 크림들을 다 바르고 오십니다. 좋은 크림을 바르면요 다 닦아내야 되는 수가 생겨요. 그렇게 좋은 크림들은 전날 밤에 듬뿍 바르고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엔 그 막이 생긴 것들이 지워질 수 있도록 가볍게 물세안 정도만 하고 오시면 좋은 것 같아요. 가벼운 스킨 로션 정도만 바르고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 팩 얹고 막 기초를 여러 겹 레이어링 하는 건 이 시간이 많아야 되거든. 우린 그럴 시간이 없잖아. 아침에 출근하는데 메이크업 한다고 1시간 전에 일어나야겠어? 꼼수로 약간 빨리 퀵퀵하게 끝내는 걸 좋아해서요. 요즘 같은 여름엔 베이스를 그냥 가벼운 요 다이소 식물원 미스트를 자주 씁니다. 가볍고 산뜻해요. 미스트를 살짝 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선 세럼을 씁니다. 남편 만났을 땐 다른 화장품을 썼겠지만 요즘 요 다이소에서 나온 요 선 세럼 아주 가볍고 좋더라고요. 요거를 바릅니다. 얘는 바르면 이 안에 캡슐들이 터지더라고요. 선 세럼을 빠르게. 세럼 제형 때문에 엄청 화장품이 잘 먹더라고요. 오늘 저는 에뛰드 올데이 비비를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저도 메이크업 평상시에 손님들한테도 비비를 베이스로 잘 깔거든요. 비비를 까는 이유는 피부가 어떤 타입이든 간에 잘 먹습니다. 그래서 비비크림을 1차로 베이스를 평상시에 절반 정도만 쓰실 거예요. 보통 엄청 펌핑하면 양을 많이 짜시거든요. 제 피부톤은 23호 이상 어두운 톤이기 때문에 3호 얘부터 쓸 거예요. 근데 양을 보통 평상시에 짜시는 것보다 훨씬 적게 짜셔야 돼요. 이 정도. 평상시에 쓰시는 것보다 아주 작게 콩알만큼만 쓰시는 거예요. 첫 만남에는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메이크업으로 비포 애프터가 엄청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인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풀메를 해서 괜히 이 남자가 반하면 어떡하나, 화장 안 한 제 얼굴을 보고도 저한테 관심이 있나, 이게 조금 궁금했고요. 사진으로는 제가 사진으로 사기를 쳤죠. 나이보다 조금 어려 보인다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보다 한 20kg 덜 나갔어요. 왜 20kg가 그 사이 쪘냐? 살찌는 병에 걸려 있었더라고요. 남편과 첫 만남에 사진으로 일단 사귀는 쳐놨는데 맨날 하고 만날 수는 없는 거야.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예쁜 얼굴로 만날 수 있어. 맨날 화장할 자신이 없으니 내가 평상시 다니는 맨 얼굴인 상태로 만났을 때 그가 괜찮다 하면 오케이, 이런 마음이었지. 그리고 요새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요. 내가 잔뜩 꾸며서 예쁘게 하고 갔다가 나한테 반하면 어떡해. 괜히 이상한 사람이 꼬일까봐 일부러 화장을 좀 덜 하고 갔어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꾸안꾸 정도로 기본 베이스에 데일리하게 나갔습니다. 화장은 1차적으로 비비크림을 평상시 쓰시는 거 양의 절반만 이렇게 베이스를 다 까는 거예요. 얼굴이 지금 다 가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화장을 하면서 좀 중간에 벗겨진다거나 하면 나중에 2차적으로 컨실러를 올리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이렇게 화장을 2번에 나눠서 하는 이유는 보통 메이크업 샵들은 스태프들이 베이스를 엄청 열심히 두들겨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아침에 두들길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순서를 나누는 거예요. 1차적으로 베이스를 얇게 한번 하고 이제 눈 화장을 하고 얼굴에 번진 잔여물들을 정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가 끝났고요. 이렇게 베이스를 깐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얼굴 끝까지 베이스를 다 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얼굴 윤곽 정면 위주로 깔고요. 이 나머지는 그냥 잔여물로 연결시켜요. 굳이 쉐딩으로 색깔을 더 얹을 필요 없거든요. 이미 베이스를 쌓을 때부터 이렇게 쌓아놓으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그 남편과의 첫 데이트에서는 반하면 안 되니까 그냥 정말 기본 예의상 너무 맨 얼굴로 갈 수는 없으니까 기본의 메이크업이었어요. 노세범 파우더로 눈 주변, 눈 밑에,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유분 처리를 해줍니다. 유분 정리가 돼야 화장이 안 번져요. 이렇게 눈썹, 눈두덩이, 눈 밑에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여기는 지금 좀 많이 발려도 괜찮아요.
눈썹 살짝 다듬어 줄 겁니다. 절반으로 나눴을 때 이마가 너무 좁다 보니까 하관이 길어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너무 진하면 하관이 더 길어져서 노안이 돼 보여요. 그래서 살짝 눈썹도 윤곽 위주로만 살짝만 다듬어 줄 거예요. 눈썹이 숱이 거의 균일한 편이라서 정돈을 하니까 깔끔하죠? 그리고 전 또 심지어 이 부분이 또 되게 좁아요. 이마까지도 털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집에서 눈썹 정리하실 때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눈썹을 잘못하면 반절이 날아간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눈썹을 손으로 가립니다. 가리고서요, 이렇게 내려오면 제 손가락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가 다듬어졌죠. 눈썹을 날려먹지 않을 수 있어요. 눈썹의 근육이 움직이는 편이라서 이렇게 했을 때 눈썹이 같이 딸려 올라가는지 여기 부분을 잘 깎아놔야 표정을 줬을 때 더 안 진해져요. 눈썹 털을 터실 때는 이거 좋습니다. 다이소에서 샀는데요. 페인트 파는 쪽에 가면 있는 이렇게 스펀지 붓인데 살살 하시면 눈썹 털 잘 떨어집니다. 아니면 못 쓰는 스펀지 퍼프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눈썹을 다듬고 에보니 펜슬로 여기만 살짝 채워줍니다. 너무 많이 채우면 짱구가 될 수 있어요. 파우더가 돼 있어야 그리는 질감들이 묻어나거든요. 파우더를 생략하면 화장이 유지하기가 힘들고요. 손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1번 저는 화장이 잘 번져요. 2번 저는 좌우 대칭이 맞지 않아요. 3번 저는 핑크는 안 어울려요 거든요. 화장이 잘 번져요는 적당한 파우더를 하시면 안 번집니다. 사람들이 써야 할 파우더들을 다 생략해요. 눈썹 이렇게 그렸고요. 다이소 태그 라이트 브라운, 이 색깔은 저처럼 이렇게 눈썹 털이 짙으신 분들이 썼을 때 살짝 중화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뮤트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게 바르실 때는 뒤에서 앞으로 살살, 앞에서 뒤로 이렇게 눌러서 바르시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렇게 살짝만. 이거를 너무 빡빡 문지르면 눈썹이 다 누우면서 엄청 진해져요. 눈 밑에 다크가 있잖아요. 어두운 색으로 가리셔야 돼요. 다크는 드롭비 다이소에 작게 나왔잖아요. 야무지게 쓰고 버리기 좋은 것 같아요. 다크는 너무 밝은 색으로 가리시면 안 가려져요. 어두운 색깔 컨실러랑 붉은기가 좀 들어간 요 드롭비 피치 컨실러를 전 좋아합니다. 다이소 특집 같은데요. 얘는 다이소에 있는 브러쉬인데 요거 컨실러로 잘 쓰고 있습니다. 두 개를 1대1로 섞는데요. 눈 밑에 다 가리지 않아요. 여기까지 다 가리면 눈이 잔뜩 부어 보이거든요. 다크가 좀 커버가 돼 보이죠? 이렇게 하고요. 어두운 색 컨실러를 살짝 이렇게 손에 묻혀서 두덩이에 약간 착색이나 어두워 보이는 걸 살짝만 정리합니다. 하얗면 눈이 부어 보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메이크업이다 보니 보시는 분들이 데일리로 쓸 수 있는 꼬안고 이게 화장했다 정도의 기본만 할 겁니다. 반대쪽 눈도 해볼게요. 아무리 안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금은 해야죠. 이게 또 그 와중에 예뻐 보이고는 싶어가지고 이제 여자들 눈이 커 보이는 요소는 속눈썹이라고 하거든요. 속눈썹이 이렇게 바짝 이렇게 쨍 하고 서 있어야 그게 예쁘대요. 그게 눈이 더 커 보인대요. 섀도우는 한 듯 안 한 듯한 섀도우를 해줄 거예요. 오늘 새로 산 매화, 아까 샀는데 또 기억이 안 나요. 매화 20번 이걸로 한 듯 안 한 듯하게 눈두덩이만 살짝 눌러줄 거예요. 보랏빛 향랑이라고 되어 있는 요 비슷한 색깔의 섀도우를 바르고 나갔거든요. 색감은 있는데 너무 진하지 않은 아이로, 여기가 내 눈이다 정도 느낌만 나게, 내가 그냥 나오진 않았어 정도 느낌만 나게 한 톤만 깔아줍니다. 뷰러를 합니다. 아이라인이나 이런 거 그리기 전에 뷰러를 먼저 하고요. 아이라인을 크게는 그리지 않고 뒤에만 그릴 거예요. 눈썹은 마스카라로만 살짝 뷰러를 찝었고요. 태그예요. 뮤티드 브라운. 요 얇은 걸로 눈 뒤에 꼬리만 그려줍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까만 동공에서부터 떨어뜨렸다. 아휴. 동공 요 옆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줄 거예요. 근데 이 눈꼬를 따라서 다 채우면 눈이 꼬막눈이 돼요. 요렇게 해서 여기를 다 채우면 안 돼요. 여기를 채우면 안 돼. 여기를 채우면 눈이 작아져요. 띄워야 됩니다. 눈을 뜨고서 그려요. 일단 이렇게 펜슬로 이 정도만 그려줍니다. 반대편도 그릴게요. 내가 눈이 보이려고 노력은 했다. 얇은 브러쉬로 요 아이라인 있는 데를 살짝만 펴줄 겁니다. 요거는 다이소 브러쉬인데 두 개를 분리해서 쓰고 있거든요. 두 개 앞뒤로 붙은 게 1,000원인데 너무 유용해요. 정말 최애템. 요 작은 브러쉬 때문에 샀다. 여기 짙은 브라운 요걸 쓸 거예요. 요 라인 위를 한번 덮어줍니다. 살짝만 음영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마스카라 픽서로 속눈썹이 올라가도록 작업을 합니다. 에뛰드 하우스 저의 최애. 픽서는 다 좋은데요. 양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눈썹을 밑에서부터 위로, 밑에서부터 위로. 얘는 컬이 픽스가 되고 나면 모양이 안 바뀌거든요. 다이소에 나와 있는 에뛰드 플레이 101 이걸 발라줄 거예요. 이게 좋은 이유가 가늘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부터 살살만. 마스카라가 눈두덩이에 묻으면 바로 지우시면 안 돼요. 얼굴에 1파만 퍼집니다. 다 마르고 나서 면봉으로 살짝 떼셔내야 돼요. 어머, 묻었네. 라인을 이만큼 그렸어야 됐나. 30대 후반까지도 저는 결혼을 할 줄 몰랐어요. 약간 내가 쓰레기 콜렉터인가 싶을 정도로 연애들이 다 좀 별로였거든요. 눈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데 이게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이게 확률 게임이잖아. 생각보다 어리고 잘생기고 돈 잘 버는 친구들은 어릴 때 다 데려갔어. 이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조건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이제 결혼은 글렀나 보다 하면서 포기했었죠, 결혼을. 비혼주의는 아니지만 그냥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딱 그때쯤 지인이 알려준 가치관 소개팅이라는 거예요. 결혼할 마음도 없었으니까 닉네임도 좀 독특했어요. 어떤 닉네임이었냐면 이 또라이였어요. 누가 소개팅 어플에 남자 만난다면서 닉네임을 또라이라고 적어놓으니까 나 또라이니까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뭐 약간 이런 거였겠죠? 이런 건 선크림이나 비비 이런 거 묻히셔도 되고요. 컨실러 브러쉬 여기다 묻혀서 지웁니다. 생각보다 엄청 짱짱하게 거미다리 같은 눈썹을 만들었어요. 라이터로 한 번 더 살짝 결 정리를 해줍니다. 마스카라 똥들이 떨어집니다. 한 번 더 고정을 하는 거죠. 눈 밑에 조금만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섞어서 여기가 이렇게 웃으면 올라가 보이잖아요. 여기를 살짝만 눌러줍니다. 조금 그림자처럼. 이게 꾸안꾸니까 너무 한 티는 나면 안 되거든요. 애교살 있어야 되지. 투쿨포스쿨 센티드 부케고요. 웃습니다. 젤 튀어나온 여기에만 살짝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또 늙고 나니까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누르면 안 돼요. 눈 밑에 애교살 아주 살짝만 그려주고요. 베이스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드롭비 컨실러 있죠? 요거랑 신혜님 비비 중에 2호를 쓸 겁니다. 2호를 써도 밝긴 할 것 같아요. 한 겹 더 얹는 건 왜 밝은 걸 하냐, 살짝 밝아야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얼굴이 싹 이렇게 입체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알리에서 산 삼각형 모양 컨실러 브러쉬가 있는데요. 요걸로 저는 요 삼각존 애플 부분을 더 바르거든요. 내 얼굴에 제일 가장 밝은 부분, 얼굴에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만 일단 발라줍니다. 비비가 좀 약간 픽싱되는 기능이 있어서 요걸 빨리 두들겨야 돼요. 한 번 더 얹어주는 거예요. 살짝 톤업이 되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알려주신 분이 자기네 직원이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거지 뭐 어플 워낙 요새는 세상이 희한한 일들이 많잖아요. 총각 행세하는 유부남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제가 한 15년 키우던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밤마다 같이 있던 고양이가 없어지고 심심하니까 그래서 어플에 가입을 했죠. 자기소개서가 무슨 회사 입사 지원서도 아니고 뭐 500자 이상 적어야 되고 너무 써야 될 게 많은 거야.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닫았어. 그렇게 몇 번 닫다가 어느 날 진짜 심심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프로필 사진은 그 손톱만하게 보이는 사진 중에서도 잘 보이는 거 올리고 싶잖아요. 내가 뭐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했지만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약간 사진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때 당시엔 지금보다 한 25kg 덜 나가는 상황이었고 한참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고 있을 때라 굉장히 건강미 넘치고 자신감도 넘치고 온갖 저의 자신감 넘치는 시기였어요. 끼가 넘치는 사진을 얹어놨죠. 그 사진을 보고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나랑 대화창이 안 닫히면 다른 사람이랑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카톡이나 다른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베이스가 끝났고요. 볼터치는요, 페이스샵에 파스텔 쿠션, 하나는 로즈 페탈이고요, 하나는 인디아 레드예요. 두 개 섞어서 스마일 하고 앞광대와 함께 살짝 어려 보이게. 40살인데 나보다 한 살 어린 남편 만나는데 좀 어려 보여야지. 남편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말을 많이 걸었던 남자들 중에 제가 대답을 정말 몇 날 며칠 미지근하게 했거든요. 뭐 이틀 있다 대답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쪼지 않는 거예요, 저를. 자기랑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좋은 사람 만나라. 그렇게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몇 날 며칠 있다 대답을 해도 센스 있게 답하고 또 그냥 안부를 묻고 또 며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 뭐지? 궁금하더라고요. 하이라이트를 살짝 해줍니다. 디올 로즈골드 이거만 한 게 없어요. 요 밑에 두 개를 섞어서 약간 좀 거칠은 브러쉬예요. 콧대 사이에 하나, 코끝에 발라줍니다. 진주알 심은 것처럼 느낌표 모양으로 심어줘요. 예뻐 보이고 싶었어. 입술 한번 눌러주고 베이지크 워터블러리 틴트 스윗 모브예요. 그날과 같은 틴트는 지금 못 찾겠지? 이렇게 해서 이 베이스에 안에 조금 더 쨍한 색깔을 깔 거예요. 눈화장은 한 듯 안 한 듯 그냥 마스카라만 하고요. 애교살도 요 정도로만 그냥 많이 하지도 않고 요 정도. 입술은 조금 더 진한
다이소 쿨체리. 약간 요런 느낌으로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하게 하고 나갔어요. 그 사이에 한 20kg가 찌니까 그 간지는 안 나오는데요. 머리도 살짝 대충 흘겨 묶은 것 같이 그렇게 하고 나갔죠. 내가 너무 신경 쓰고 왔다, 약간 이런 티를 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제 첫날 대화 내용들이, 그는 저한테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게 진짜 타이밍과 말의 뉘앙스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저는 그가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새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요 앞부분을 다 노랗게 탈색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장을 뭐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 첫 만남에 대충 하고 간 메이크업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제 남편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를 완전히 꼬실 때 했던 약간 끼 부린 메이크업 한번 해볼 건데요. 희한한 게 그 어플에서 딱 첫 번째 사진 보자마자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워낙 메이크업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사람 진짜 좋은 신랑감인데, 약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1등 신랑감, 그런 얼굴이었어요. 관상이라고 하죠. 이 사람 되게 괜찮아 보인다. 이 사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도 괜찮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만나기로 한 날은 작정을 하고 나갑니다. 한껏 끼를 부리고. 여기서 어떻게 더 끼를 부렸느냐, 눈을 좀 더 초롱초롱하고 촉촉하고 얼굴도 좀 더 돌려깎고, 쉐딩은 일부러 하지 않고요. 이 앞에 이렇게 좀 더 밝은 색 비비를 썼잖아요. 거의 쉐딩을 안 해도 얼굴은 자연스럽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라인을 이제 좀 더 신경 써서 그려줬죠. 키스미 아이라이너고요. 브라우니용 아이라인을 더 그리고 나갑니다. 섀도우 돼 있는 거 밑선에 느낌이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 연결해서 눈이 좀 더 동그랗고, 대신에 여기 앞라인도 그릴 거예요. 여기는 거의 눈썹에 가깝게 붙여서. 제 남편이 될 줄은 몰랐죠.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 되게 자상하고 약간 괜찮은 사람이 많더라, 괜찮은 신랑감이더라 했던 약간 김준현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살이 찐 사람들 중에도 귀염상과 밉상이 있잖아요. 이 사람 되게 곰돌이 같네. 그래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상형은 아니었거든요. 만나고 보니 저희 둘 되게 닮았다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약간 닮은 사람들을 만나나 봅니다. 그 어플이라는 사냥터 안에서 사냥들을 나가야 되니까 한 달을 무던히 기다려준 그가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이 사람이면 괜찮지 않을까? 의리도 있는 것 같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다들 꼬리 9개씩 달린 여우란 말이에요. 나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야생을 찾아 떠나지 않은 그에게 관심이 많이 생겼죠. 애교살을 그려줄 겁니다. 4개 페인트 팟이에요. 다이소의 요 보라색 브러쉬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금 과하게 눈 밑에 애교를 그립니다. 이렇게 웃어주고요. 제일 가운데 튀어나온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을 확 튀게 확장해 줄 거예요. 웃은 상태로. 저는 애교살이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웃은 상태로 이렇게 밑선에 약간의 힘 조절이 필요해요.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이 뒤에까지 이렇게 막지 않습니다. 옆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야 밑 빼는다가 확 튀거든요. 애교살에 힛 아이템 마조리카 B286 스테디셀러죠. 요 아이를 발라줍니다. 그날의 느낌을, 그 느낌과 군기와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러면 펑 하고 애교살이 팍 하고 생기죠. 그리고 이제 눈두덩이에도 살짝 펄감을 줍니다. 이 바비 브라운의 선플레어도 많이 쓰거든요. 펄감이 아주 촤르르 해요. 이렇게 동공 가운데 있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얹어줍니다. 쿨톤, 웜톤 전 가리지 않는 편이고요. 눈 밑에 음영도 살짝 줄 거예요. 그림자 색깔들 있죠? 요거 2개. 다이소 핑크팝 2개 1,500원짜리예요. 웃었을 때 제일 밑에 여기 그림자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눈이 뻥 하고 커지죠. 히든 아이템 단종돼서 너무 슬픕니다. 몇 개 쟁여놓기는 했는데 요거 초초스랩의 글리터예요. 품절인가 봐요. 다이소 매장에 잘 없습니다. 오로라샷 골드샷을 가장 좋아하고요. 요걸 어떻게 쓰냐, 이 글리터를 좀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바르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한 점 한 점 떠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붓에 살짝만 묻힙니다. 너무 길게도 아니고 살짝만 콩. 한 번 찍은 걸 이렇게 나눠서 발라주는 거예요. 안 한 거랑 한 거랑 또 느낌이 틀리죠. 눈 사이즈가
좀 달라집니다. 첫날은 이런 눈으로 만났다면 두 번째 만날 땐 이런 눈으로. 이게 화장을 좀 신경 쓰고 나갔더니 남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했겠죠? 붉은기가 도는 볼터치고요. 좀 살짝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마저 해볼게요. 전 쉐딩을 내 눈에 보이면 남의 눈에도 보인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얼굴이 많이 빠지면 여기가 엄청 볼파임이 심해요. 근데 지금은 살이 쪘으니까 음영으로 얼굴을 돌려 깎아줍니다. 립 라이너로 이렇게 뀨 그런 입술을 만들어주거든요. 트윙클팝 립 라이너로 입술산, 입술 윤곽을, 입술 꼬리를 아주 조금 올려줍니다. 뀨 이런 느낌. 살이 찌니까 얼굴이 아주 뚱뚱해졌네요. 이제 살을 좀 빼봐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를 만납니다. 제 머리는 반곱슬이라서 웨이브 망고 같은 머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4등분해서 당길 거고요. 그냥 대충 펴줍니다. 너무 정성껏 다 펴줘도 머리카락이 딱 달라붙거든요. 오히려 너무 쫙 펴진 생머리는 또 한편으로는 되게 나이가 들면서 물미역처럼 들러붙더라고요. 머리털도 옛날 같지 않아요. 오히려 30대 후반이 지나고 넘어가니까 결혼에 대한 조급함도 엄청 많이 사라졌고요. 뭐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오히려 어릴 때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20살에 결혼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두 번의 20살이 될 때까지 못 갔다. 나의 고양이와 아이를 같이 키우고 싶었는데 나의 고양이가 떠날 때까지 내가 시집을 가지 못했더라.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랐다. 이 여자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상형은 계속 높아지고 그리고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출중해지잖아요. 돈도 잘 벌고 골드미스로 남아있는 언니들 보면 직업도 엄청 짱짱하고 나이에 비해 관리도 잘 돼 있고 웬만한 남자들 이상 돈을 잘 벌잖아. 나보다 더 괜찮은 오빠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 괜찮은 오빠들은 더 어리고 말 잘 듣고 예쁜 애들 만나고 싶지 돈 잘 버는 기센 언니 만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나 솔로로 남아있고 괜찮은 오빠들은 뭐 이미 다 낚아채 갔거니와 갔다 다시 온다 한들 나를 안 보는 거지. 돈 잘 버는 기센 언니는 필요 없어. 서로의 니즈가 맞지 않았다. 30대 후반부터는 참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 손님들도 그렇고 친한 언니들이 결혼하려면 딱 한 가지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 돈을 봐야 되냐, 외모를 봐야 되냐, 아니면 키를 봐야 되냐. 솔직히 그런 게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돈이 밥 먹여주긴 하겠지. 희한하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내가 감내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었거든요. 술, 담배도 안 했고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이게 딱히 바깥에 나가서 사고가 없는 거야. 커서 보니까 우리 아빠는 인물도 잘생겼네? 난 남자 얼굴도 보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는 성실하셨던 것 같아요. 내 가정을 챙기고 우리 가족을 챙기는 가정적이고 성실하고 내가 게으르니까 너무 게으른 남자 말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만나자. 남편과의 결혼을 마음먹은 포인트 중에 하나 그냥 뭘 해도 성실하고 꼼꼼하고 다정하고 세상 나밖에 모르고 나를 제일 챙겨주고 그리고 허투루 돈 쓰는 데 없고 바깥에 나가서 또 막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사주고 다니면 되게 언니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진짜 아이고 인간아 뭐 약간 그런 것처럼 살이 찌니까 화장을 해도 맛이 안 나네요. 그 맛이. 오늘의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비포랑 좀 다르긴 하죠? 그때랑 얼굴이 달라져서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요. 충격받았으니까 이제 운동도 좀 해봐야 하긴 할 것 같고요. 신의 비비 촉촉한 비비 타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엄청 당기는 느낌은 아닌데 좀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래서 눈가나 이런 데는 좀 얇게 발라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만족도 좋습니다. 전 23호인데 요 가운데 부분은 2호랑 섞어서 발랐거든요.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프로 아이 팔레트 요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요번 가을은 요걸로. 오늘은 안녕. 40살도 늦지 않았어요. 충분히 40대에 연애해서 결혼할 수 있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때가 맞는 것 같긴 한데 포기하지 않고 아니다. 전 포기해서 빨리 나타난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전만큼 기대하지 않게 되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바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새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원래 우는 애에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데 안 주더라고요. 너무 내가 뭘 해야겠다. 강박을 갖는 것보단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내 연애나 내 생활이
편해지겠구나를 느끼게 되더라고. 그래서 많이 만나봐야 된다. 40도 늦지 않았다. 좋은 사람들은 많으니 찾아 나서야 한다. 항시 예쁘게 꾸미는 행위들을 남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얼굴이 못생기더라도 꾸미고 예쁘고 이 눈 밑에 애교살에 바른 이 펄들이 자기 울었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촉촉해 보이는 눈 화장, 예뻐 보이는 발그레한 볼터치, 항시 혈색 있는 입술 색깔, 이런 건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상에 못생긴 여자는 없다. 예뻐지는 방법을 모를 뿐.